혹시 주변에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요즘은 60세 전후로도 나 아직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슴 한편엔 이게 과연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를 시작한 63세의 한 가장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퇴직금, 노후 자금이라곤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이 돈 내가 잘못 굴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집안 살림, 자녀 뒷바라지 생각하면 그냥 노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개인 택시. 그런데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아도 기름값이랑 자동차 할부, 각종 세금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얼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더 열심히 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어보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고 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꼭 개인 택시가 아니더라도 은퇴 후에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훈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와 내 가족 혹은 주변 지인이 겪고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면 함께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1. 63세 이정호 씨의 부푼 기대와 씁쓸한 현실. 먼저 우리 주인공인 이정호 가명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제조업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고 정년 퇴직하셨대요. 퇴직금으로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땅히 기술이 있거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운전이라면 그래도 자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개인 택시 자격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개인 택시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죠. 번호판 가격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도 일단 투자하면 꾸준히 굴러가는 현금 흐름이 생길 거라 믿으신 거예요.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니 낮에 영업을 하든 밤에 영업을 하든 딱히 수입이 크게 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는 피로가 누적돼서 컨디션 조절이 어려웠죠. 월세, 기름값, 차량 유지비, 각종 수수료 이런저런 고정 비용만 빠져나가도 생각보다 수중에 남는 돈이 적었던 거예요. 조금만 몸이 아파시면 그날 수입은 바로 영원이나 다름없고요. 이렇게 쓸 돈 아끼면서까지 버틸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도 어디 다른 대책이 없으니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정호 씨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개인 택시로 벌 수 있는 수입을 과대평가했다. 라는 점이었대요. 어찌 보면 늘어나는 고정비와 체력 문제, 그리고 경쟁 심화 등을 미리 계산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하루 12시간을 주 6일씩 뛰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2.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일자리의 현실. 이정호 씨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다른 3분의 이야기를 구어체로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 개인 택시로 노후 자금 메꿀 줄 알았지. 58세 박성우 씨. 박성우 가명 씨는 운전을 좋아해 개인 택시를 선택하셨대요. 퇴직금 일부를 보태서 번호판 사는데 투자했는데 막상 해보니 월 평균 순수입이 생각보다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초반에 택시 비용이 얼마든지 수입이 얼만지 잘 몰라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낫겠지 싶었는데 정작 들어가야 할 돈이 너무 많았어요. 기름값 오르지, 할부금 내야지, 세금 내야지. 휴일이 없어도 한 달에 25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 가끔 몸이 아프거나 명절에 일을 쉬면 고정 비용이 그대로 나가니 순수입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나이에 어디 가서 더 일하기도 어려운데 이 택시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라며 막막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실버 요양보호사로 일해봤는데 62세 최연희 씨. 최연희 가명 씨는 택시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나도 일하면서 생계 유지를 좀 해보자 한 거죠. 처음에는 봉사하는 마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 기분 좋게 시작했대요. 근데 막상 돌보는 분들이 중증 환자이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몸살도 자주 앓고 어떤 날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데도 오늘 하루만 참자라는 심정으로 출근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쉬지도 못하고 버티기만 했다는 겁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내가 건강을 먼저 잃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집에서 1인 온라인 창업? 생각만큼 쉽진 않더라. 60세 윤진호 씨. 요즘 1인 미디어나 온라인 창업으로 조용히 시작해서 대박 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윤진호 가명 씨도 퇴직 후 관심 있던 분야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 봤대요. 근데 주변 이야기랑 실제는 또 다른 거 아시죠? 매일같이 상품 관리하고 광고 채널 돌리고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일을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나 휴일 개념이 사라지더랍니다. 특히나 초기에 자본도 넉넉지 않으니 저렴하게 물건 띄워서 마진도 굉장히 얇았고 배송 문제나 반품이 생기면 비용이 더 들고 운영시간 대비 실제 순이익은 매우 낮았다고 해요. 내가 과연 이 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미 경쟁자는 너무 많은데 이런 마음에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분 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 후에 뭔가 해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투자되는 시간과 돈, 체력,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훨씬 큰데 반해 기대했던 수익이 안 따라준다는 점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면 이미 들인 비용은 그대로 손해라는 부담감까지 있으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3.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럴 때마다 어느 일을 선택하면 좋으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답은 없더라고요. 개인 택시가 됐건, 요양보호사가 됐건, 온라인 창업이 됐건, 가장 중요한 건 내 체력과 자금, 그리고 시장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준비 단계에서 작은 시작 처음부터 큰 돈 들이거나 무리해서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리 파트 마이너스 타임 형태나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단 맛보기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에 관심이 있으면 대리운전이나 단기간 기사 일자리를 구해 현장 분위기를 먼저 파악해보는 거죠. 건강 점검과 체력 관리 은퇴 후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을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 우선 건강검진 받고 체력에 맞는 업무 시간과 스케줄을 설계해야 해요. 무조건 오래 일한다고 수입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건 위 사례에서도 분명히 확인하셨잖아요. 목표 수익과 비용 명확히 계산하기, 개인 택시든 창업이든 실제 월 수입, 지출 고정 비용, 변동 비용, 그리고 순수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퇴직금 또는 노후 자금은 다 쓰면 다시 채울 방법이 마땅치 않은 돈이잖아요. 작은 지출이라도 꼼꼼히 기록하고 내가 1년 안에 얼마를 벌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몇 달간은 적자가 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계산해두면 좋습니다. 4. 남아있는 희망 그리고 현실적인 시선. 개인 택시를 뛰고 계신 이정호 씨도 결국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한데 이젠 이걸 버틸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일하는 시간대와 패턴을 바꾸고 계시고 추가로 시간제 운전을 병행하거나 다른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수익원을 다 변화하는 중이라고 해요. 확실히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려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주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미리 상담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은퇴한 뒤에 삶이 막막하고 때때로 후회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론 내 지난 30년, 40년의 경력이 있는데도 새로운 곳에서는 완전 초짜 취급받으니 서글프기도 하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길은 준비라고 생각해요. 예전 직장 다니실 때부터 조금씩 생각하고 자격증이나 스킬을 천천히 쌓아두고 귀찮더라도 지출과 수입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63세 가장이라는 타이틀은 왠지 이제는 제대로 된 구직도 어렵고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내 몸 상태와 환경에 맞게 조정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찾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다만 막연히 나도 할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기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체력과 정신적 여유도 달려 있다는 게 문제죠. 결국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은퇴 후 다시 시작한다면 신중하고 꼼꼼하게 설계하자. 개인 택시를 비롯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크게 성공하거나 만족하는 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분들은 이전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을 통해 부딪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63세 이정호 씨처럼 기름값이라도 남기기 위해 12시간씩 운전대를 잡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해법이나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태도야말로 은퇴 후 삶의 유연함을 만들어주는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막 은퇴 앞두고 또는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사례들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한 63세 가장이라는 제목만 봐도 남 얘기 같지 않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막할수록 더 꼼꼼히 따지고 내 몸이랑 재정을 챙기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은퇴 후에도 크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서성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내가 쌓아온 자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꾸려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꿈꾸며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특히 원룸 투자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준다는 말에 많은 은퇴자들이 혹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기대. 자식에게 짐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불안. 그 감정들이 섞여 어느 순간 인생 최대의 올인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19억을 투자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부동산이 노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가족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론 은퇴 후 부동산 투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1. 수익률만 보고 위험은 보지 않았다. 원룸 투자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합니다. 보증금 몇 천에 월세 5,060만원 곱하기 몇 세대면 노후 해결이잖아. 그런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공실률, 관리비, 세입자 분쟁, 이자,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수요의 변화입니다.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와 공공기관 이전 이슈로 한때 주목받았지만 원룸 시장 자체는 공급 과잉 상태였습니다. 신규 공실은 늘고 수요는 줄며 월세는 내려갑니다. 결국 수익률은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그대로 나가죠. 2. 은퇴자는 시간이 부족하다. 젊은 투자자는 실패해도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자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후반전 전체를 흔듭니다. 투자금의 대부분을 한 곳에 묶는 순간 유동성은 사라지고 대처 여지는 줄어듭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 갑작스런 가족 상황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질 때 월세 수입은 생각처럼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60세 김 모 씨 19억 투자, 매달 적자. 김 씨는 서울 교사로 정년 퇴직 후 19억을 들여 고덕에 신축 원룸 건물을 올렸습니다. 10세대 중 절반은 공실이었고 월세도 처음 예상보다 20만원 이상 낮았습니다. 관리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갔고 세입자 민원도 심했습니다. 결국 월 300 들어올 줄 알았던 수익은 겨우 90만원. 거기에 이자 200만원. 매달 손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생활비 충당을 위해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게 됐고 아내와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나는 은퇴를 투자로 끝냈고 아내는 그걸로 관계를 끝냈다. 사례 2. 62세 박 모 부부 아들 결혼 자금까지 날린 참사. 박 씨 부부는 연금 외엔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고덕 인근에 14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사며 반은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점에 인근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며 원룸 수요가 분산됐습니다. 결과는 3세대가 몇 달째 비어있고 임대 수익은 간당간당. 여기에 보일러 고장, 누수 등으로 1년에 수백만 원씩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가족 간 신뢰가 깨졌습니다. 사례 3. 58세 이모 씨 세입자 분쟁의 소송까지. 이 씨는 건물주가 되는 꿈에 들떴습니다. 고덕 원룸을 16억에 구입하고 인테리어까지 새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한 명이 보증금 반환을 문제 삼아 분쟁이 생겼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리 위탁 업체와도 갈등이 생기며 이 씨는 건강까지 악화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냥 시골집 짓고 연금으로 살 걸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전문가, 시선 은퇴자, 부동산 투자의 핵심 조언. 월세 수익보다 유동성을 먼저 고려하라. 부동산은 매도에 시간이 걸립니다. 갑작스런 자금이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은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반드시 보수적으로. 공실률 20% 이상, 수리비용, 세금, 관리비 등을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검토하세요. 직접 관리할 수 있나? 가 핵심. 은퇴자는 체력, 시간, 심리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위탁 관리가 된다고 해도 불만족이 많고 분쟁이 잦습니다. 투자는 분산, 삶은 단순하게. 한 방에 몰아넣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은퇴 이후는 수익보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노후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쉬어야 할 곳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적 투자는 오히려 나와 가족을 전쟁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19억 원을 쏟아부은 고덕 원룸의 비극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달려야만 유지되는 삶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짜 비극입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노후의 안정은 정말 안정적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여유입니다. 전문가 시각 은퇴 후 부동산 투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1. 수익형 부동산은 절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은퇴자가 월세 수익을 연금 대체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변동 요인에 매우 취약합니다. 공실률 증가, 대체 공급이 늘거나 지역 내 수요가 감소하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임대료 하락, 경쟁 매물이 많으면 가격을 낮추지 않고는 공실 해소가 어렵습니다. 운영비 증가, 건물 유지 관리비, 공과금, 수리비는 매년 오릅니다. 세금 부담 증가, 특히 종부세와 보유세는 부동산 세제 변화에 따라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금리 리스크 대출을 끼고 투자했을 경우 금리 인상 시 순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쉽습니다. 요약 수익형 부동산은 고정 수익이 아니라 변동성 자산입니다. 마치 주식과 비슷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은퇴자에게 부동산은 유동성 위기 리스크. 부동산은 현금화가 느린 자산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 지원, 이사 등의 상황에서 빠르게 돈이 필요할 때 팔기도 어렵고 제값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은퇴자에게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16억에 매입한 원룸, 공실 발생 후 2년 내 급매로 13억에도 안 팔리는 사례 빈번. 투자금의 7,090%를 묶어두는 형태이므로 현금 흐름이 막히면 생활 전반이 흔들림. 전문가 조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현금 자산 비중과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하며 비상금은 최소 12년치 생활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3. 예상 수익률은 세후, 공실 반영 기준으로 계산. 많은 투자자들이 보증금 1천, 월세 60만원, 10세대 월 600씩의 단순 계산만 합니다. 그러나 다음 요소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현실적 수익률이 나옵니다. 공실률 최소 1020% 보수적 반영. 세금 양도소득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 대출이자 금리에 따라 월 수익이 반토막 날 수 있음. 관리비 유지 보수비 보일러, 수도관, 도장, 외벽 누수 등 연간 최소 수백만 원. 임대관리 수수료, 외주, 관리 시 510% 비용 발생. 실제 순이익은 예상 수익의 5,060%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축보다 노후 건물일수록 유지 보수비가 증가해 순이익은 더 떨어집니다. 4. 자가 관리 불가 시 리스크는 더 커진다.
은퇴 후 건물주가 되어도 실질적인 문제는 관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리, 세입자 분쟁 해결, 시설 고장 시 즉각 대응, 미납 임대료 추심. 이 모든 업무는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건강 문제나 기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전문 위탁을 맡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 비용 신뢰 이슈가 발생합니다. 대안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고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5. 은퇴자는 안정성 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는 수익 극대화 전략보다는 손실 최소화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투자 원칙이 아닌 생애 주기에 맞춘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현금성 자산 예적금 MMF, 단기 채권 4050%, 연금 자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고정 수입원으로 활용, 저위험 금융투자 배당주, 리츠, 우량채권 2030%, 부동산 직접 운영이 필요 없는 간접 투자 위주 리츠, 부동산 펀드. 부동산 직접 투자는 안정적 자금 흐름과 분산 투자가 선행된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몰빵은 은퇴 후 절대 피해야 할 전략입니다. 결론: 은퇴 후 부동산 투자는 수익이 아닌 관리 싸움. 은퇴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중심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쉽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문가의 3가지 핵심 조언 요약. 수익형 부동산은 자동 수익이 아니다. 철저한 분석 없이는 오히려 고정 지출만 안겨줄 수 있다. 은퇴자는 유동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생활비, 비상자금 확보 없는 투자는 위험하다. 투자는 분산이 핵심이다. 절대 한 자산군에 집중 투자하지 말 것. 연봉 1억 변호사, 55세에 은퇴 선택한 이유. 배당주로 만든 경제적 자유 루트 공개. 내가 지금 이걸 계속해야 하나? 55세, 어느 날 출근길에 문득 든 생각이었어요. 매일 아침 법률자문, 끝없는 재판, 쉴 틈 없이 밀려드는 클라이언트. 연봉은 1억, 명함에 새겨진 직함도 화려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자꾸 공허해지더라고요. 돈은 충분히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주말에도 휴대폰을 꺼놓지 못하는 삶. 퇴근 후엔 쓰러지듯 잠드는 삶.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면 과연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매달 월급 없이도 내 삶을 지탱해줄 현금 흐름이 있을까? 그리고 결국 제가 찾아낸 해답은 바로 배당주 투자였습니다. 배당주 투자, 왜 은퇴 준비에 적합할까? 보통 사람들은 은퇴하면 연금에 의지하죠. 하지만 국민연금 기껏해야 6만 100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은 금세 바닥나고요. 이럴 때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개념인데요. 미국 주식 중에는 분기마다 혹은 매달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배당금을 잘 모아두면 월 15만 2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연 2천만 원 배당금, 어느 정도 자산이 필요할까?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연 4% 수익률의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가정하면 3억 원 투자 시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 5억 원 투자 시 연 2천만 원 월 166만 원. 물가 상승률, 세금까지 고려해도 노후 생활의 한 축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매달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월급처럼요. 실제 사례 3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55세 은퇴한 변호사 어씨, 월 170만 원 배당으로 여유로운 인생 이마. 어씨는 강남에 사무실을 둔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20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돈 5억 중 일부를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코카콜라 KO, 존슨앤존슨 J&J, 리얼티 인컴 5를 담았죠.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4% 수준. 지금은 매달 약 170만 원 정도 배당이 들어오고요.
그 돈으로 작은 도서관 봉사도 하고 취미인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니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고요. 2. 50세 자영업자 B씨 가게 정리 후 3억으로 만든 배당 월급. 코로나로 카페 운영을 접은 B씨. 막막했지만 그간 모아둔 3억 원을 정리해서 미국 고배당 ETF와 배당 성장주에 분산 투자했어요. VYM, SCHD, 그리고 몇몇 통신주 T, VG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죠. 처음엔 하루하루 불안했지만 1년쯤 지나니 계좌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월 약 100만 원 수준이지만 더 추가 매수하고 소비를 줄이며 실질 은퇴 생활 중입니다. 3. 58세 교사 퇴직자 C씨 국민연금 외 현금 흐름 확보한 사례. 교직에서 정년퇴직 후 예상보다 적은 연금에 당황한 C씨. 이래선 여행도 못 가겠다는 생각에 노후 자금 4억 중 2억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주로 월배당 ETF인 JPI, QILD를 포함해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만 골랐어요. 지금은 연 80만 900만 원 수준의 배당이 들어오고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16만 17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예산 걱정 없이 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합니다. 결론 은퇴를 꿈꾸는 당신에게 배당주는 시간을 사는 무기입니다. 물론 배당주 투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종목을 잘못 고르면 손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는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바로 소득이 끊기는 절벽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많이 버는 삶이 아닌 덜 벌어도 매달 들어오는 삶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저처럼 50대 중반에 들어선 분들 또는 퇴직을 고민 중인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배당주 투자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당신의 은퇴는 훨씬 자유롭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배당주 투자가 은퇴자에게 적합한가? 과학적 심리 기반 투자 전략의 논리. 은퇴 후 사람들은 소득이 끊기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의 불확실성은 노년기 우울증과 불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배당주 투자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죠. 이로 인해 사람의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활발히 반응하며 위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동적 소득, 즉 정기적인 배당금 수령은 이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영역이 더 많이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뇌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게 되죠.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 리스크는 줄이고 현금 흐름은 꾸준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배당주를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1. 배당 수익률. 배당률이 전부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배당률이 너무 높은 주식은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당률이 810%를 넘는 기업은 실적이 나빠져도 무리하게 배당을 유지하거나 배당 컷 배당 축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주가 하락 배당 중단의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적정 기준 3% 5% 수준의 안정적 배당주. 2. 배당 성장주 vs 고배당주. 배당 성장주 FAAPL, 마이크로소프트 MSFT, 비자비처럼 배당은 적지만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 고배당주 AT&TT, 리얼티 인컴, 알트리아 M5처럼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이 당장 높은 배당을 제공. 5060대 초반엔 성장 배당 조합을, 60대 중후반 이후엔 현금 흐름 중심의 고배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3.
ETF 활용 분산 투자의 필수 도구.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ETF 상장 지수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예시. VYM 대형 안정적 고배당 기업 위주. SCHD 배당 성장과 재무 건전성 중심. JPI, QILD 매월 배당주는 월배당 ETF로 인기가 높음. 이런 ETF는 수십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배당금 수령 효과. 앞서 이야기한 변호사 어씨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늘 마음이 안정되고 계획이 명확해진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미국 투자심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인 배당 수령자들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같아요. 즉, 배당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까지 올려주는 중요한 도구인 겁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질, 배당주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돈,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배당주는 그 요구를 정확히 충족해주죠. 심리적 안정감,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삶의 계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당주 투자.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면 은퇴 후 불안한 생존이 아닌 계획된 자유로운 인생 이막이 가능해질 겁니다. 은퇴 준비에 대해 생각하면 5억이면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죠. 저도 예전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의 삶을 알차게 꾸려가는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철수 씨 가족의 사례. 철수 씨 45세와 아내, 두 자녀는 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중 이대로 가다가는 하는 생각에 5억 원을 모아 은퇴 준비를 시작했죠. 우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필수 항목에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계산했고 나머지 자금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 덕분에 은퇴 후에도 기본 생활은 물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교육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철수 씨 가족의 사례는 결국 철저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 민지 씨 가족의 사례. 민지 씨 42세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은퇴 대신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5억 원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뭐든지 갖추자는 부담 없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민지 씨 가족은 일상 속에서 절약과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은퇴 후에도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3. 영수 씨 가족의 사례. 영수 씨 47세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자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5억 원의 자산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지 않고 투자 수익의 일부를 여행, 동호회 활동 등 여가와 취미생활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택했죠. 덕분에 매년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수 씨의 사례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처럼 40대에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적은 돈이라는 한계를 넘어 체계적인 계획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단돈 5억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철수 씨, 민지 씨, 영수 씨 가족의 사례처럼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준비 과정에서의 끈기와 지혜,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고요.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생활은 현재의 소비 습관, 미래의 지출 예상, 투자 전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아래의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1. 은퇴 자금의 규모와 실제 생활비. 5억 원이란 금액은 한눈에 보면 꽤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수십 년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한정된 자산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은퇴 자금을 평가할 때는 연한산 수익률을 고려하는데 연 3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정하면 연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비교 서울 등 대도시에서 4인 가족의 기본 생활비 주거, 식비, 교통비 등은 매년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5억 원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인플레이션,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전략과 위험 관리. 은퇴 자금을 마련한 후에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야 합니다. 분산 투자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기본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채권 투자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관리.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의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고수익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소비 습관과 생활 패턴의 변화. 은퇴 후에는 현재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 은퇴 전에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예산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 조정. 5억이면 충분하다라는 기대보다는 생활 패턴을 미리 조정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경제 활동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4. 건강관리와 사회적 활동.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며 활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적 연결.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나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결론.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실행의 중요성. 5억 원이라는 은퇴 자금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실제로는 철저한 재무 계획, 현명한 투자, 소비 습관의 개선, 그리고 건강 관리가 결합되어야 성공적인 은퇴 생활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은퇴 전부터 미래의 지출을 예측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가족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자산의 총액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미래 계획,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단돈 5억이라는 숫자에 좌절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